북한산 구진봉이 수려하게 뻗어내린 이곳에는 우리 한국인의 혼을 지켜낸 분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간송 전연필 선생 상. 안녕하십니까. 나라 위해서 어려운 일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여기 좀 서 있는 이곳은 사실은 간송 미술관입니다. 간송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 민족 말살 정책이 본격화되던 1930년대에 우리 문화재가 일본으로 밀반출되는 걸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바쳐서 막아내신 분입니다. 1906년 서울 종로에서 대부호의 아들로 태어난 간송 선생은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그 유산을 일본으로 밀반출되는 우리 미술품을 되찾는 데 썼죠. 그리고는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 이 간송 미술관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간송 미술관 곳곳에는 선생이 사력을 다해 되찾은 유물과 문화재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충북에 그 괴산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괴산군의 외사리에 절터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옛날 아주 오래된 절터가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계속 이제 탑이 워낙 아름다우니까 아끼고 있었던 거를 일본인이 알게 돼갖고서 이거는 이제 강탈하려고 했는데 마을 사람이 막으니까 나중엔 군대까지 동원을 해서 저를 강탈을 해갖고서 이제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실어가려고 이제 인천까지 가지고 왔던 걸 이제 간송께서 바로 알게 되시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 가가지고 바로 이제 매입을 하셔갖고서 이제 이 자리로 옮겨놓은 거죠.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으신 게 그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죠. 예, 맞습니다. 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잘 아시다시피 세종대왕께서 이제 한글을 창제하시면서 이걸 왜 만드셨고 어떤 원리로 만드셨고 어떻게 사용하면 된다라고 해서 만드신 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한글 사용 설명서쯤 되는 이 책은 있다는 말이 전해지는데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던 전설 속의 책이었답니다. 간송 선생의 집념으로 발견됐지만 광복 때까지는 철저히 숨겨야 했다죠. 국보로 지정된 이 고려청자는 기와집 20채 값을 치른 뒤 극적으로 지켜냈고요. 역시 국보인 신윤복의 풍속 화첩은 이미 일본으로 팔려간 것을 4년 동안을 공들여서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켜온 우리 문화재가 모두 몇 점이나 소장돼 있습니까? 저희는 보통은 이제 점수보다는요 그 건으로 보통 계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화첩이라고 해서 그림이 여러 점이 들어가 있는 앨범이 있는데 그건 이제 한 건인데 그 안에 그림이 30점이 들어가 있죠. 그럼 건으로 계산했을 때 저희가 대략 한 4,000건 정도 점으로 굳이 계산을 하자면 한 15,000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하. 이제 어머님 나오셨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한번 인사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이분이 간송 선생 맏며느리이신 김은영 씨입니다. 신혼 때부터 사셨다는 집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네, 제가 개성 집에서 자라서 네. 또 25세 서울집으로 시집을 와서 네. 서울집에서 54년 서울 음식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 또 개성 음식은 결혼 전에 어머니한테 배운 거. 송림 너 먹어는 봤지? 네가 너 이거 끓이는 거 가르쳐준 적은 없지? 이렇게 이게 빨리 우러나도록 이렇게 쓸어놓고, 대추는 지금 커서 내가 반을 그냥 갈라서 그대로 넣어도 되고, 이것도 조금 쓸어줘서 조금 빨리 대추물이 우러나게. 뭐 보통 민 먹어도 몸이 덥긴 하지만
이 속민 마시면 몸이 금방 화끈해지고 더워지고 그래서 보통 저는 이거를 그 손님 초대할 때 쑥 대신 먼저 속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을 드리고 그런 적이 있어요. 간송 선생은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는 과정에서 건강도 해쳤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위가 좋지 않아 고생하셨다는데요. 그런 간송 선생이 즐겼던 음식이 이 송밈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송밈차. 송밈. 밈차. 밈이 이제 저기 좁쌀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밈이 있는데 네. 이거는 그 인삼을 넣어서 만든 밈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추운데 밖에 계셔서 이거 서로 좀 아이고. 오늘 추운데 이걸 먹으면 네. 가슴이 뜨끔해지는 게 네. 추위가 다 금방 풀리는 것 같습니다. 간송 선생 기제사가 있어서 제사 음식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름적이 되는 단어가 지금 안 쓰는 단어. 네, 저는 아주 시집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사어가 됐나 봐요. 누름적은 옛 조리서에 누름이란 이름으로 기록돼 있는데요. 그게 간송 선생 댁에 살아있다는 게 반가웠습니다. 그 제사의 음식의 일종인데 이렇게 먹는 게 그 녹두의 가장 그 녹두의 맛, 녹두이고 배틀한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누름적을 해서 먹으면. 이 누름족을 맛있게 하는 비결은 두께라는데요. 1cm가 안 되도록 얇게 붙여야 버석하지 않고 맛이 있답니다. 이곳은 간송 선생의 기제사를 지내는 옛집이라는데요. 여기는 간송 선생님이 유일하게 주무시고 그러셨던 집이 여기 딱 하나가 남아 있어요. 한식 추석 때 제사도 지내시고 그러시느라고 1년에 대여섯 번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추사 김정희의 유명한 글이 기둥 양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오이하고 생강하고 야채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모임은 부부하고 아들, 딸, 손자. 추사 선생이 쓰신 그 족자 대련인데요. 추사 글로 아주 제일 대표적인 글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작년에 이거 보물로 지정된 글이에요. 그런데 이 글이 좋아서 거기 대련으로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이 댁엔 대를 이어 쓰는 물건이 많습니다. 이 함지박은 우리가 그 써 있는 거는 다란이라고 써 있어서 다 그렇게 10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때도 그 위 할머니가 쓰시던 거였는지 어머니가 사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는 뭐 대물림해서 한 뭐 3대 4대가 쓰니까요. 오늘은 딸과 며느리에게 장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실 거라는데요. 간송 선생 제사가 가까워서 장김치는 제사에 꼭 담가요. 왜냐하면 저기 김치 중에서 장김치를 제일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늘 제사상에는 올리고요. 우리 할머니께서는 이제 골패 쪽꼬치 쓴다고 그러셨는데 골패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이제 뭐 게임도 하지만 무슨 기룡 화복 같은 것도 치고 그런 거를 해서 요 모서리로 이렇게 깎아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별미김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김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냥 특별히 해먹는 김치라고 생각해 놓으면 돼요.
장김치는 배추, 오이, 버섯 등 갖가지 채소에 간장을 붓고 대여섯 시간 나른하게 절여서 담그는데요. 네, 아주 특별한 항아리에 담아서 익힌다고 합니다. 꼭 항아리인데요. 이게 뭐 이렇게 청화백차라 그러기도 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장김치는 이 항아리에다가 꼭 좀 담는데 결혼하고 시어머님이 이렇게 담그셔서 그 항아리에 담가야 제맛이 나는 것 같아. 깨끗한 종이로 단단히 여민 뒤에 이대로 하루 이틀 서늘하게 두면 완성이랍니다. 김은영 씨에겐 아주 특별한 노트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약혼 시절부터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손에서 놓지 않는 요리 노트라는데요. 간송 선생이 좋아하던 내림 음식은 물론이고 화가의 아내로 전통 매듭을 하던 예술가로 살아오면서 만들었던 음식들까지 모두 담겨 있다죠. 제가 어렸을 땐 이게 완전 빨간색이었는데 지금 가죽, 갈색 가죽으로 바뀌었어요. 결혼 선물로 받은 몇 년 된 거죠, 어머니? 1967년도 거니까 지금 54년. 54년 횟수로. 옆에 금박은 있는. 오, 금박이 있었네. 아주 좋은, 금방도 다 해줬어요. 좋은 노트였거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죠. 저도 이거 여기 있는 사진이랑은 카피해서 저도 이런 노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저도 적어놓고 특이한 이런 기재사 음식 같은 거 그런 거는 저도 메모를 따라서 해놨죠. 카피를 해서. 물려 받으셔도 안 물려주실까 봐. 방문 온다고 그래서 와사등을 하나 적어왔습니다. 시인에서. 네.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홀로 어디를 가라는 슬픈 신호냐. 긴 여름의 황망이 나래를 접고 들어선 고충.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디를 가라는 신호냐. 여기에 그냥 가슴이 그 젊은 시절에 고생하던 그게 앞을 턱턱 갈아막아요. 마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회화적인 시의 주인공은 김광균 시인. 김은영 씨의 또 다른 뿌리가 부친인 김광균 시인이죠. 추일서정, 이 시도 제가 참 좋아했는데요. 저녁 모임에서 선생님이 같이 가셨는데 그 우연히 만났는데 저희 아버지 시를 저도 못하는 그 추일서정이라는 시를 네. 막 외에서 그 긴 시를 하시더라고요. 학교 때 좋아하셨다고 네. 그랬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 그래서 이번엔 김광균 시인이 아주 좋아하셨다는 음식을 만들어 주신다는데요. 독특한 모양의 만두였습니다. 달걀 노른자, 서기버섯, 당근, 파슬리를 잘게 다져서 만두의 네 귀퉁이에 채워 넣는 건데요. 이 만두의 이름은 솔만두. 뒷산에서 따온 솔잎을 깔고 쪄냈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솔향을 좀 해서 넣는 만두라 그래서 솔만두라 그래요. 솔 향기가 나는 만두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보통 이렇게 솔 깔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송편을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만두도 솔 냄새 나게 해서 하면 맛있을 것 같아서. 개성만두 중
하나인 편수에 김은영 씨 아이디어를 보태서 재해석한 만두라는데요. 15년 동안 개성 음식 먹고 자랐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아주 식도락가셨어요. 맛있는데 꼭 잡수시고 저희 데리고 가시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데 많이 따라다녔었고요. 화가 이중섭, 김한기와도 절친했다는 김광균 시인이 좋아할 만하죠. 아이고, 이거 저 혼자 먹으라고 한 접시? 아니 이건 뭐 이게 꽃 같아요. 꽃을 먹는 건가? 그림입니다, 그림. 보기 좋은 만두라 먹기에도 좋더군요. 혼자 먹기가 미안했습니다. 네 가지 맛이 그 사이사이마다 다른 맛이 다 들어있네요. 결혼 전 이제 25년 동안 개성 사람들이 만두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만두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편수 모양으로 해서 여름에 주로 많이 먹던 그런 만두예요. 개성 음식이 유명하잖아요. 거기가 또 이제 개성 상인 오면은 이 상거래가 아주 잘 되는 데고 없는 게 없는 모든 재료들이 다 거기서 나오고 이랬으니까. 네, 아이고. 애들 좀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근데 말하시네 이게 좀 뭐. 아이고만이나.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간송 선생의 장남과 혼인하면서 잠시 꿈은 접었지만 결국 이렇게 굉장한 작품을 선배는 매듭장이 됐습니다. 간송 선생과 김광균 시인이라는 두 거목이 내린 뿌리가 자양분이 됐을 테죠. 우리나라 주머니가요 참 종류가 많아요. 그렇지, 이런 거는 이렇게 귀를 다른 색으로 달았다 그래서 귀주머니라고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떼서, 아휴. 이거는 잠자리 매듭이고요. 그 궁에 대군들이 공부하러 갈 때 붓을 넣었던 주머니예요. 붓? 네, 붓필랑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거는 부치를 넣었던 부치 주머니예요. 아이고. 합죽선을 넣었던. 이야, 좀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었나요, 그래? 네, 이제 아유, 그래서 꺼내서 그거? 쓰든 그렇게 어깨를 쳐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어깨 주머니. 아, 어깨처럼 이 선이 같다. 네, 이런 정말 거. 어깨 같네요. 네. 간송 선생님이 드셨던 송밈과 그 장김치를 맛보고 또 김광균 시인이 드셨던 솔만두를 맛을 봤습니다. 우리 문화를 지키고 일궈온 뿌리 깊은 두 집안의 음식을 동시에 맛을 보다니 이런 영광이 또 이런 기쁨이 없습니다.